과 우홍석 원장입니다. 지방흡입과 체형 교정 비만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을 잘 빼면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진입니다. 현재 지방흡입 수술과 시술에 대한 과장된 홍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 시술, 주사나 장비에 대한 이용해서 체형 교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런 주사나 장비들은 사실은 서양 백인의 지방에 대해서 연구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실제 한국 사람들의 지방은 서양 백인의 지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런 주사나 장비에 대한 효과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 백인에 대한 지방과 한국 사람의 지방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흡입 수술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지방을 이렇게 제거해 놓은 거를 찍은 사진이고요. 요건 아직 안 제거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복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방을 제거하더라도 그 지방 흡입만으로 체중 조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흡입의 양이 제한적이고 지방의 무게는 적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해도 체중에 빠지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비만 약물 처방의 문제점은 비만 약물은 크게 이런 게 있는데 과하게 처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의 사용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다른 시술 없이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지방 흡입을 안 하고 시술 없이 이런 결과는 운동과 다이어트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동과 다이어트로 빠지지 않는 부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런 국소적으로 잘 빠지지 않는 피하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지방 흡입 시술입니다. 이렇게 운동과 다이어트로 이렇게 미용적으로 개선한 후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런 운동과 다이어트 이렇게 개선되는 과정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 사촌 동생인데요. 이렇게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관장입니다. 이렇게 운동과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이런 몸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럴 때 항상 고려해야 될 점은 얼굴 살이 과도하게 빠져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체지방을 많이 줄여서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얼굴은 그만큼 노화가 되니까 어느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과 다이어트로 이렇게 개선시킨 모습이고요. 저희 병원에서 복부 지방 흡입을 한 케이스의 전후 사진들입니다. 복부 지방을 개선시킬 때 지방 흡입 수술로 효과적이려면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국소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특히 남자분들이 많은데 배는 많이 나와서 지방흡입을 상담하러 오시는데 90% 이상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지방흡입으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으로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어느 부위에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에 지방흡입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벅지 케이스인데요.
뼈와 근육은 지방 흡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두꺼운 허벅지라도 그게 뼈와 근육이 메인이라면 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는 피부 밑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른 부위의 케이스고요. 지방 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지방 흡입은 지금도 세계적인 대가들은 예전에 지방 흡입을 하는, 음압을 걸어서 하는 걸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술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포매틱 기계를 쓰지만 사실은 좀 더 편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지방 흡입에 있어서 장비의 발전이나 레이저의 발전, 특히 레이저는 지방 흡입을 하는 데에 지방을 녹이는 데에서 유용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흡입한 후에 탄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레이저를 쓰는 거는 기술적으로 발전돼 있지만, 결국은 이런 장비들이 보다는 시술자의 시술의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흡입에 있어서 이런 장비들의 발전은 시술자의 숙련도, 기술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보다는요. 어쨌든 이게 다음 날이고요. 물론 개인 차이가 붓기멍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한 달 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지방 흡입 후에 많이 조이는 흡입복을 입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느 시기부터는 그런 세게 조이는 압박복이 오히려 결과에 더 좋은 게 없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게 조이는 압박복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흡입하고 요 정도를 살짝 입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별로 불편하게 없게 하고요. 실제로 시술하고 시술 잘 해드리면 다음 날부터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일상생활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미숙한 수술자에 의한 지방 흡입의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울퉁불퉁함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흡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제거하느냐가 아니라 피부 밑에 균일하게 얼마나 잘 남겨놓느냐, 잘 남겨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다면 수술 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피부 탄력에 대해서는 내부 레이저를 이용해서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사실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방 흡입을 조금만 과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해서 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피부 탄력, 이런 울퉁불퉁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개선시킨 건데요. 이렇게 개선시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없는 부분에 재생을 잘 시키고 어떤 부위에 어떤 시술들을 해서 이렇게 재생시킬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개선을 시켜도 처음에 이런 문제를 안 발생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종아리 보톡스인데요. 이렇게 근육을 쓰면 많이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사를 놔서 줄이는 겁니다. 턱근육 보톡스 놓듯이 종아리 보톡스를 놓으면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간단해서 많이 시술하는 미용 시술입니다.
하나성형외과는 1997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술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